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6일 S&P 글로벌은 지수의 편입 및 편출된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해 11월 20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S&P 500 지수 편입 요건을 이미 만족한 상태였는데요. 시가총액도 충분히 높았고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또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요건도 충족했었죠. AI 랠리와 함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팔란티어였던 만큼 이 기업이 S&P 500 지수 편입 요건을 만족하자 당시에 주가도 크게 올랐었는데요. 실적 발표 후 하루 만에 20% 넘게 주가가 급등하고 다음날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좋은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높았던 기대와는 달리 팔란티어는 이후로도 한동안 S&P 500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는 S&P 500 편입이 단순히 앞서 언급된 정량적 요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승인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시가총액과 주식 유동성, 수익의 일관성, 그리고 산업의 대표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어떤 종목의 S&P 500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성평가도 통과를 해야 비로소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팔란티어는 언제 S&P 500에 편입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기는 했습니다. 시가총액이야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이제는 글로벌 시가총액 300위 안에 들어오는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기업의 평균 거래량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높고, 마지막으로 산업의 대표성 또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섹터 또는 AI 분야에서 팔란티어처럼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니 말이에요. 팔란티어의 S&P 500 편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았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S&P 글로벌은 분기에 한 번씩 지수 리밸런싱을 진행하는데요.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번번이 S&P 500의 장벽 앞에서 좌절의 쓴잔을 맛봤던 팔란티어가 드디어 사수 끝에 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 팔란티어 외에도 델 테크놀로지스, 1위 인뎀니티가 S&P 500 지수에 포함되었는데요.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 세 기업은 각각 아메리칸 항공, 엣시, 바이오레드 레보라토리스를 대신해 지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수 리밸런싱은 9월 23일 장 개시 전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에요. 그럼 지수에도 새로 편입이 되었겠다. 그럼 앞으로 팔란티어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희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드렸다시피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게 단순히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 된다. 그 이상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S&P 500을 추종하는 많은 펀드 및 ETF가 포트폴리오에 팔란티어를 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가의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지수 편입은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팔란티어가 추후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일이 생겼을 때 보다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P 500 편입은 당연히 호재이고 그만큼 이 소식에 맞추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6일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기업들이 S&P 500에 편입된 이후 탄탄대로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올해 1분기 S&P 500에 포함됐던 슈퍼마이크로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그야말로 역대급 랠리를 거치며 이후 3월 1일 기분 좋게 S&P 500 편입 소식까지 전했던 이 기업은 그 이후로 주가가 고점 대비 70%나 가까이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S&P 500 편입이 주가 상승의 보증수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팔란티어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탄탄한 성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팔란티어의 주가는 100% 넘게 올랐죠. 대신에 그런 만큼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정말 가득 찰 만큼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벌써 18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선행 PER도 72배 수준이고요. 5년 예상 이익 성장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PEG도 1.5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통상적으로 2를 넘어서게 되면은 해당 기업이 고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팔란티어의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팔란티어와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지닌 다른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6일 종가 기준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679억 달러 수준입니다. 팔란티어와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타겟, 페덱스, 메르세데스 벤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몇 면을 살펴봤을 때 과연 팔란티어가 이 정도 기업들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조금 더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팔란티어가 국장에 데뷔를 하게 되면은 그 즉시 한국 5대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LG엔솔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순위가 6일 종가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7%도 넘게 뛰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미 LG엔솔보다도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높은 셈이죠.
당장 LG엔솔과 팔란티어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LG엔솔은 그동안에 업력도 탄탄하고 실제로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실물 경제의 가치도 파급력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이와 팔란티어를 비교해보면은 팔란티어의 현재 주가가 당장 이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이익에 비해 좀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입니다.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이는 과감한 신규 투자 포지션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셈이죠. 팔란티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스프레드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올해 8월 이후로 제시된 투자 의견만 살펴봐도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 $9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35에 이르기까지 애널리스트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투자하기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다소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팔란티어의 S&P 500 편입 소식과 함께 간단한 밸류에이션 체크도 진행해봤는데요. 지수에 편입되었다는 호재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리스크도 같이 고려하면서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